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 대했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아무와도 인연을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인간관계란 참으로 묘하여서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가 살을 찌르고 멀어질수록 한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는 법입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 사이의 얽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며 어떤 사람을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깊은 사색가였던 정약용 선생은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인간 군상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유배지로 쫓겨나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 참담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진실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두면 결국 내 삶을 파괴하고 반드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담긴 이 4가지 원칙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타인의 허물을 가볍게 입에 올리며 즐기는 태도입니다.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 안면을 바꾸고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넷째,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머물고 어려울 때는 가차없이 외면하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인 강진에서 겪었던 아주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배 초기 선생이 머물던 낡은 주막의 골방에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루는 평소 선생에게 친절을 베풀던 한 관아의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변 사람들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돈을 빼돌렸느니 누구는 품행이 단정치 못하느니 하며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묵묵히 차만 마실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안해진 아전이 자리를 뜨자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한 말씀도 거들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저토록 가볍게 옮기는 자의 입은 언젠가 반드시 나의 허물을 지어내어 남들에게 옮길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곁을 내어주어선 안 되느니라. 이 짧은 일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4가지 원칙을 우리의 일상 속 사례와 함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허물을 가볍게 입에 올리며 즐기는 태도입니다. 이 원칙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사람의 내면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유독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친구의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꺼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친구 말이야,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 내가 보기엔 씀씀이가 해퍼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타인의 불행이나 단점을 마치 재미있는 안주거리처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남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야기는 철저히 감추면서 오직 남의 이야기만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진실한 공감이나 따뜻한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얄팍한 욕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행동을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습니다. 선생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을 삼가는 것의 중요성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 타인의 단점을 말하는 자와는 결단코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들은 혀끝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다. 이 말씀 속에는 말이 가진 무서운 파괴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심각한 결핍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타인의 흠집을 찾아내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들려주는 남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아 묘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남의 흉을 보는 그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의 흉을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새로운 대화의 소재이자 소비될 안주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의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시궁창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혀끝에서 시작된 독설은 결국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오염시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비뚤어지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지만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할 때 절대 동조하거나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미소조차 짓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니 말하고 싶지 않네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야생동물이 떠나가듯 당신이 남의 험담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내면을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입는 옷과 같습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오물을 묻히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결코 깊은 인연을 맺지 마십시오. 무조건 멀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 안면을 바꾸고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돈이나 이권이 걸린 상황을 던져보면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인자하고 예의 바른 척하던 사람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순식간에 가면을 벗어던지고 숨겨둔 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호형호재하며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굴던 동업자가 사업이 조금 잘 되어 이익을 나눌 때가 되자 자신의 공로를 부풀리며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 눈에 불을 켜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할 때만 되면 갑자기 신발끈을 묶거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는 지인도 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작은 유산을 두고 어제까지 다정했던 형제자매가 원수처럼 돌변하여 법정 싸움까지 가는 비극이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걸쳐 청렴과 결백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선생은 벼슬자리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 있을 때나 단 한 번도 불이한 이익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이익을 좇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소인배들의 행태를 수없이 목격하며 그들의 얄팍함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의로움을 잇는 자는 금수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들은 이익이 다하면 반드시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이익 앞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인격체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10분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리나 신뢰, 인간적인 정이 아닙니다. 오직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만이 유일한 가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계산이 아주 빠르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호의조차도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돌려받기 위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푼 것은 끝까지 기억하며 생색을 내지만 타인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곁에 머물며 당신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신이 작은 실수라도 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익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자와는 절대 깊은 마음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할까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거창한 이념이나 대의명분을 말할 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익을 다루는 태도를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1,000원, 10,000원과 같은 푼돈 앞에서도 양보할 줄 모르고 타인의 정당한 몫을 은근슬쩍 탐내는 자라면 결단코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큰 이익 앞에서는 당신의 목숨조차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베푸는 선의는 결코 보답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혹으로 전락하여 뼈저린 후회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이익에 따라 얼굴색이 변하는 자를 보거든 더 깊은 인연이 맺어지기 전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발길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외면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평생을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언제나 방어와 공격입니다.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부하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래, 상사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줬어 라며 상황과 타인을 탓하기 바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먼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어 라며 모든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끝까지 핑계를 대거나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는 것, 즉 수기를 학문과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선생은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고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있으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반성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장님과 같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자는 병자와 같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자와는 결단코 천하를 논할 수 없느니라. 선생의 이 가르침은
인간의 도덕적 성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기저에는 깊은 오만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마치 끝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해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모든 화살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소름 돋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논리적인 설명이나 진심 어린 조언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타인에게 사과하는 방식을 관찰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과에는 변명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사과할 때조차 조건부를 답니다. 미안하긴 한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고쳐보겠다는 헛된 희망은 당장 버리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타인의 노력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억울한 가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왜곡된 현실인식 속에서 당신은 결코 존중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남의 빛마저 질투하여 꺼뜨리려 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 끔찍한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고 단호하게 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자아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머물고 어려울 때는 가차없이 외면하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봄날이 있으면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맑은 날에 함께 웃을 때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비바람을 함께 맞아줄 수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으며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어떻게든 당신과 연주를 맺어보려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입안의 혀처럼 달콤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를 부르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평생 함께 갈 의리 아닙니까? 그들의 맹세는 하늘을 찌를 듯 당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 혹은 예상치 못한 스캔들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은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립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가장 절친했던 사람이 오늘 당신의 실패를 비웃으며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네 번째 원칙의 가장 처절한 증인이자 희생자였습니다. 선생이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때 선생의 집 문 앞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고 반대파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떠나게 되자 선생과 눈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모두가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마저 역적의 가문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강진의 낯선 땅에 홀로 내버려진 정약용 선생은
그 극심한 배신감과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파리떼처럼 몰려들더니 권세가 다하자 기러기처럼 흩어지는구나. 꽃이 피면 모이고 잎이 지면 흩어지는 것은 세상의 가벼운 인심이니 이런 자들과는 애초에 정을 나누어 슬픔을 자초하지 마라. 선생은 이 아픈 경험을 통해 참된 교우지도, 즉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얄팍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그들에게 그저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불길한 징조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가장 먼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훗날 당신이 그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나도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 라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곁에 둔다면 당신의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과 불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누가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진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단역조차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끊어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 인연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진짜 인연이 찾아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결코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될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아프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혹시 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쫓겨 내 삶을 파괴할 독이 든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나 자신은 타인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 역시 누군가의 허물을 즐겨 말하고 이익 앞에서 태도를 바꾸며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친구를 외면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 선생의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고 걸러내기 위한 칼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엄격한 거울이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맑고 단단한 사람이 되면 탁하고 가벼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명하듯 당신이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꾸면 그 마음의 향기를 맡고 진실한 인연들이 하나둘 당신의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가장 큰 상처를 받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가장 깊은 위로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몇 번의 뼈아픈 배신과 상처를 겪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담을 쌓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당신의 남은 인생마저 통째로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정약용 선생의 그 서늘하고도 명확한 4가지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 작은 이익 앞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는 묵직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변함없는 눈빛으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뼈를 깎는 수양의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거짓된 군상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진실한 영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함께 성숙해가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처는 아무러 흉터가 되겠지만 그 흉터는 당신이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말을 가볍게 옮기고 타인의 허물을 즐기는 자. 그들은 당신의 허물도 언젠가 세상에 퍼뜨릴 자원이니 무조건 멀어지십시오. 둘째, 이익 앞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자.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이용 가치에 따라 버려질 도구에 불과하니 결코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자. 그들은 당신을 영원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 것이니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넷째,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있고 어려울 때 외면하는 자. 그들의 얄팍한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당신의 진짜 겨울 친구를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은 수백 년 전 조선의 유배지에서 피어난 지혜이지만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어떤 조언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부디 이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 깊이 체화하여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당신의 소중한 마음의 정원에 아름답고 진실한 꽃들만이 가득 피어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